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모양이 또 달라졌고요. 그동안 주가가 가장 잘 오르던 현대미포조선소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할 정도로 약해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의 주가 하락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주가가 정점에 도달한 건지 좀 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원 대신증권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주 주가가 한 두세 달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꾸준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주 네.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부터 4월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하다가 5월 기점으로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수준은 연초부터 계속 랠리를 보이면서 기대들이 계속 높아져 왔고 5월 이후에도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2분기에 조선사별로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을 했고요. 그 충당금 적립에 따른 쇼크가 아니더라도 후반가 상승이 작년 대비해서 급증한 시점이 5월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2분기에 나온 걸 보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후판 가격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었는데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2분기를 보게 되면은 그 후판가 급등에 따른 충당금이 굉장히 많이 적립이 됐는데요. 통상 조선사별로 연간 한 100만 톤에서 200만 톤 정도 후판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2년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거가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만들 배들에 들어갈 후판이 뭐 200에서 400만 톤 정도가 될 텐데 톤당 한 30만 원 정도 지금 상승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충당금을 적립을 했고요. 이 적립한 건 통상 1년에 2번 그 철강사랑 협상을 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하반기 상승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내후년도 이제 가정을 해서 충당금이 적립이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3분기에 충당금이 적립될 건 없고 일부는 뭐 그 철강가에 따라서 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3분기는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건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적립금 이 부분이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3분기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나 또는 그 후판 가격에 따라서 오히려 환입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원가의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후판 가격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 후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조선사의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후판은 통상 조선사의 원재료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요. 한 원재료에서 한 50%는 기자재들 이런 부분이고 한 25%는 도료나 뭐 이외의 부품들인데요. 후판가는 그 다른 부품에 비해서 계약을 일시에 하기 때문에 그 계약 가격이 영향을 바로바로 주게 되고 다른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밴더 업체들 통해서 일정 부분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후판의 영향이 크고요. 전망은 사실 후판가 전망이 어렵습니다. 과거 이제 급등한 시기들을 보게 되면은 한 1995년 이후로 봤을 때 전년비 후판이 한 30% 월별로 이제 급등한 시기들이 한 4번이 있었는데 지속 기간이 통상 6개월 이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후판가가 상승하다가 뭐 3월에서 5월에 급등을 하고 현재도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을 정도 되면 후판가가 좀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선사들한테는 이게 실적이 나와야지 뭐 충당금이 적립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후판가는 주 단위로 계속 가격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후판가랑 배를 판매하는 가격의 성가랑 이 차이가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선주들이 가격이 좀 하락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조선주를 사야 된다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가 상승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게 이제 계속 뭐 수급이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성과는 올해 들어서 거의 32주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요. 그 상승폭이 더뎌서 아직까지 효과가 크진 않지만 후반가 상승을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이 후반가를 해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 성과랑 후반가의 이 스프레드가 지금 좁혀진 것들이 벌어지면서 조선주 주가에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수주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 계속 수주가 있을 거로 보이고 내년에도 계속 수주가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괜찮다. 이런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공모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의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네. 관심은 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선사 이런 대형 증권 조선사가 여기 상장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하지만 이제 저희 그 증권사가 그 현대중공업 상장의 인수주관사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언급, 그냥 뭐 투자 관점의 직접적인 언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현 상황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분기에 후반가 충당금이 많이 적립되면서 현대중공업이 그 적자 부분을 순자산에서 많이 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은 PBR, 자산에 비해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산이 적자 때문에 상각이 되면서 공모가가 좀 낮아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조선주를 사야 하는데 다른 조선사들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다른 조선사들을 사기가 각각에 대한 좀 핸디캡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경기하고 한번 좀 그 비교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이 가장 좋았던 건 제 기억으로 2004년, 3년 뭐 이때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2007년도 이런 정도가 되면 조선사들이 5년 동안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라고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를 그 당시하고 좀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3, 4년부터 시작돼서 7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왔었는데요. 그 당시를 보게 되면 2004년에 후반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성과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이제 초입 구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후반가 상승이 성과 상승을 이끌어가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후반가랑 성과의 차이가 지금 보면은 후반가가 올라갔고 성과도 올라가지만 그 갭이 지금 많이 축소가 돼서 조선사들이 그때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2003년에서 2004년 넘어갈 때 저가 수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조선사들은 수주 잔고가 차면서 성과들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반가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했고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지금 성과 상승 추세들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하면은 한 내년 정도부터는 이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수주는 계속 잘 되고 이런 흐름이 될 텐데, 이 이후의 상황들은 환경 규제라든지 아니면 해운 시황 그리고 물동량 경제 상황들을 감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후반가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테고 이 스프레드는 벌어질 거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을 놓고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가 수주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선 저가 수주의 영향은 사라진 건가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후판가 그 하반기에 급등한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이제 수익성에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배경에는 수주 잔고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더 이상 싸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배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의 탑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선주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 현대중공업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위로는 현대중공업 지주, 아래로는 현대중공업 사이에서 중간 지주 할인을 받게 될 거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현재는 탑픽이지만 한국조선해양보다 다른 걸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은 각각의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한때의 WTI도 70달러대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보면 유가가 올라갈 때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추선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가 상승은 조선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과거에 유가 상승한 유가 변동이랑 조선주 주가를 상관관계를 해보면 거의 70%가 다 유가가 조선주 주가를 설명을 해왔는데요. 그게 말씀하신 해양 플랜트 증가도 있지만 해양 플랜트가 발주가 많이 없던 시절에도 그렇게 연관관계가 컸습니다. 이게 이제 상선 시황, 그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유가 연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연계가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유가가 회복되면서 발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고유가 상황들이 조선업계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증권회사에서 조선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계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기계업종도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계업종에서는 두산중공업이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산중공업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본업이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흑자가 나왔고요. 수주 잔고가 본업 기준으로 한 13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연간 한 6조 원 정도 잔고가 한 2년 정도 있는 거죠. 매출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회사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1, 2분기 이 기준에 맞춰서 잘 가고 있고요. 본업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재무 구조도 산업은행으로부터 2조 8천억을 대여를 했는데 1조 4천억 절반을 이제 작년에 갚았고 올해 거진 남은 부분을 다 갚게 됩니다. 이 재무 안정성도 높아졌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신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풍력이나 수소 같은 분야 그리고 소형 원전이 SMR 이런 분야들이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나에 대해서 정확히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산업인 풍력이나 수소 이 부분들이 정말로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시켜 줄 건가 하는 것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들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계업종의 이슈를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계업종 이슈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뭐 주기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는 하나시스템이 그 영국의 인공위성 업체인 원에 지분 투자한다고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업 방향은 맞지만 이런 뉴스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우주 관련한 뭐 이런 테마도 여전히 계속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 이거 외에 이제 미국에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이 엊그제 상원에서 협의가 통과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들이 계속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건설 장비나 전력기기 업체들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기기 업체는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들의 수혜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장비는 중국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꺾였지만 신흥국이나 선진국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두산마켓 이런 업체들을 눈여겨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업종의 탑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반기 탑픽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사업 관련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인수 사업들이 잘 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하반기나 내년도 실적 개선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산 마켓이나 현대엘렉트릭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두산 마켓,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탑픽을 세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원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